정답률 낮았던 문제부터 보시면요.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높았는데 낮았던 문제를 보시면 먼저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참 잘 듣는 게 거의 없는데 하나 있거든요. 아직 날짜 외우지 마라 그런 그런 말은 되게 잘 들어. 지금 날짜 문제인데 이걸 날짜를 틀렸는데 이거를 지금 2번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거 30일짜리는 잘 없죠. 2번 지금 참. 먼저 보시면 3번에요. 공청회는 여러분, 공청회 그러면 늘 청문날과 또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청문은 어떻게 됩니까? 청문은 그렇죠. 10일 이상 주죠. 그죠? 공청회는 14일이죠. 14일. 그래서 일단 1번 하신 분들은 틀렸고요. 4번 하신 분들은 진짜 이건 반성하세요. 15일짜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4번 중에서 그다음에는 입법 예고 기간이든 뭐든 간에 우리 법은 공포하면 며칠입니까? 20일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래 20일이거든요. 예고 기간 또 20일이에요. 근데 FTA 체결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0일이 40일로 늘어났다 그랬죠. 다만 조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제관계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 그대로 20일로 가면 됩니다. 2번 하시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많이 틀린 지문이 9번이요. 9번 문제도 많이 틀리시네요. 9번. 자, 9번 문제 보시면 이건 여러분 9번 같은 경우는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상대방한테 뭐를 주는 거라고요? 야, 너 언제까지 해? 안 하면 압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강제 집행의 기본은요. 야, 해. 안 하면 해버려요. 이게 강제 철거가 기본인데 강제 철거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강제 철거를 못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부자기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는 강제적인 그러니까 압박 주는 거예요. 하도록 계속 압박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 보시면 언제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 셋째 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3번에 보시면요.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보세요. 부과할 때는 그때마다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보십시오. 자, 그때마다부터 괄호 쳐보십시오.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고잖아요. 계고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너 안 하면 5천만 원 부과할 거야. 너 안 하면 1억 부과할 거야. 라는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심리적인 압박 주는 겁니다. 압박 주는 거예요. 압박 주는 거. 심리적인 압박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주는 것. 그래서 압박을 주지 않고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고, 계고 맞습니다. 예고해도 되고 계고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되셨고요. 2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요. 반복 부과라는 게 그 뜻입니다. 반복 부과. 반복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부과했죠. 근데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뭐라고요? 심리적인 압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너 6월 30일까지 해. 안 하면 5천만 원 부과할 거야. 그랬는데 행정청이 부과하기 전에 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목적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행했으면요. 기한이 지나서 이행했든 말았든 부과는 못해요. 부과는 못합니다. 부과는 못하는데 그 전에 말입니다. 6월 30일까지 하라 그래서 안 해서 7월 1일에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부과한 돈은 이미 뭡니까? 금전 채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과한 거는 뭐하라? 징수하라.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님하고 다 잘하셨네요. 부과한 건 징수. 이행했으면 부과는 못해. 그래서 항상 부과와 징수, 부과와 징수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이행강제금은 우리 의무라는 것도 상속된다 그랬죠. 상속되는데 상속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병역 의무 이런 것들은 상속 안 되는데 그거는 판례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있는 거 딱 하나 기억하시는 거라 그랬죠. 이행강제금 뭐? 일신전속, 일신전속적이 됩니다. 일신전속적. 자, 그 다음에 보시면 9번까지 있고 11번.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11번 문제. 자, 11번 보시면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여러분 매번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매번 한 번은. 그러니까
무조건 지문 하나가 나오는 게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무조건 지문 하나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어디를 체크하셔야 되죠? 기억은 재량행위. 그렇죠. 홍기님 잘 보세요. 재량행위. 그래서 재량행위에는 부관 붙이는 거. 그렇죠. 재량행위에 부관 붙이는 거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재량행위 부관.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실강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인데 니은은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니은은? 아니죠. 철회권 유보를 체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용주님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회입니다. 철회. 철회입니다. 처분청이 철회할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철회 사유는 후발적인 사유인데 그거를요. 일일이 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숙박업 허가를 해줬는데 그 후에 주변에 학교가 들어섰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버타운이 들어섰다거나 그러면 이제 숙박업 허가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건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법률에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철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돼요. 철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철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되는데 또 질문하시는 게 지금 여기 수익적 행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수익적 행위든 말았든 간에 철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됩니다. 다만 수익적 행위는 뭡니까? 뭐가 되죠? 철회가 제한되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죠. 가능하다는 말이지 한계는 있잖아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부관이 부당결금 지원 주기만 하면 안 되죠. 그게 한계거든요. 한계. 가능은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지켜라. 제가 용돈을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쓸 수는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 한계를 지켜서 용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철회를 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 없어 가능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이익 경향을 해서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한. 네, 3월 10일님.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거기 니은은 봤고요. 그럼 디귿 보시면 디귿이 여러분 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면서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 여기는 어디 체크냐면 자기 의무를 명하는 것. 자기 의무를 명하는 것 있지. 자기 의무를 명하는 것. 자기 의무를 명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명 아닙니까? 하명? 자기 의무를 그렇죠. 이윤정님 잘하시네요. 자기 의무를 명하는 게 하명이니까 하명을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명을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은요. 이게 여러분 왜 건물 철거할 때는요. 만약에 무허가 건물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철거할 때 아니 안에 사람이 있는데 철거합니까? 무슨 생매장 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거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철거를 할 때는 퇴거를 시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철거 의무에는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리얼은 근거 없어도 돼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명.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할 때는 철거 의무와 퇴거 의무가 다 있다. 따라서 철거권에는 철거권, 퇴거권 다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철거권, 퇴거권 다 있다 이 뜻입니다. 철거권, 퇴거권 다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리을 잘 하셔야 됩니다. 리을은 여러분 리을 잘 하셔야 돼요. 리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13번이요. 네, 13번은 4번을 많이 하셨네요. 자, 봅시다. 13번. 자, 1번에 보시면 우리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 내 소유자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원 내 소유자가 아니라 매점의 운영자 있죠. 매점의 운영자는요. 예를 들어서 공원은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 안에 있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거든요. 그 공원에 매점 운영권을 따내요. 5년간 따내면 5년 지나면 나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 5년 지나면 나간다는 그 말은요. 그 매점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점 건물이 무허가가 아니니까 그때는 철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사람이 나가야 돼요. 요거는 순수 퇴거입니다.
순수 퇴거입니다. 순수 퇴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철거시킬 때는 철거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 퇴거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시킬 때는 철거시키면서 내보내는 거지만 그냥 나가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나가야 되지 남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13번 다시 보시면요. 과징금에 대해서는요. 법률의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있죠.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있죠. 그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뭐냐면요.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그 뜻입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이죠. 근데 여기서 과징금은 행정기본법은요. 이게 기본법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 뭐냐면 기본법이라는 게 우리의 계획에도 기본계획이 있죠. 계획에도 기본계획이 있으면 세부계획이 있죠. 요 세부계획을 만들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기본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행정기본법이라는 거는요. 개별적인 법률을 만들 때 하나의 방침, 가이드가 되는 게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거는요. 기본법은 개별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개별법을 만들 때 지켜야 될 룰을 규정하는 거지 기본법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2번에 보면 기본법을 근거로 과징금 무과는 못합니다. 개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은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지켜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답이 되는 거죠. 하익님, 과징금의 상한액 규정해야 돼요. 매출액의 10% 이하 이렇게 해야 되지. 과징금은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는 그렇게 되면 문제되잖아요. 기준액설은 3월 10일님 아마 저기 국가배상법 얘기하는 모양인데 국가배상법에 있는 배상금액의 규정은 기준액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350님 맞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니까 과징금을 부과할지 영업정지를 할지는 명백하게 뭡니까? 재량이죠, 재량. 재량이죠, 그죠? 그래서 재량이다. 그런 게 되고요. 아니, 2번을 수고법으로 푼 게 아니, 그래도 되겠네요. 뭐, 그래도 됩니다. 어쨌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런 제재는요, 뭐만 있을 때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제재를 들어가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제재를 들어갑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들어가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제재를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제재는 신속한 제재도 의미가 있거든요. 청소년에게 술 판 음식점을요. 이거를 신중하게 한답시고 말이지 1년 동안 방치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매우 신중한 가장 엄격하게 해야 되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게 형사제재예요. 형사제재. 형사제재. 형벌입니다. 형벌만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과실이 필요한 겁니다. 형벌만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형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고의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가산세 같은 경우 고의과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5월 31일에 세금 내야 되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서 5월 31일부터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다. 가산세 부과하는 거는 지나치잖아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15번 보시죠. 15번. 1번 기억해 보면 직시강제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른바 전형적인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요. 여러분 강제는요. 네네.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고의과실을 무관하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콩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필요 없이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무관하게 부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강제 조치는 여러분 하라고 법을 안 지키니까 행정청이 알아서 하는 조치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없게 만들겠다. 강제는 전부 다 장래입니다. 그래서 직시강제도 장래, 강제집행도 장래입니다. 그럼 디귿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옛날에는요. 직시강제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긴급성을 이유로 법률의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제 조치잖아요.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근거.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요. 직시강제는 대인적 강제 그리고
물적 강제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방접종을 물건에다가 합니까? 건강진단을 저기 벽에다 합니까? 그러니까 강제건강진단과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다 그 뜻입니다. 아니요. 즉시강제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됩니다. 즉시강제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이죠? 16번요. 16번. 자, 16번을 보시죠. 16번은 1번에 자, 1번 보시면요. 과실범 있죠. 과실범. 과실범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형법은요. 과실범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여러분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요. 과실절도죄로 처벌 못해요. 왜? 절도죄를 과실범을 또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0조에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고의로 이런 말이 없어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형법에 있는 모든 범죄는 고의로 저지를 때만 처벌합니다. 그럼 과실범은요? 과실치사죄 들어보셨죠? 과실로 사람을 죽게 만든 자는 얼마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는 조문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절도죄는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아무 말 없으면 고의범이거든요. 과실로 절취한 자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절도죄라는 건 없습니다. 행정형벌도 형벌이죠. 형벌이기 때문에 행정형벌도 고의로 일을 해야 처벌합니다. 썩은 음식물을 팔았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해요. 그러면 과실범은요? 당연히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매연을 일정 기준치 이상 배출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실범 처벌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동차를 이용해서 매연을 배출하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배출하는 사람들 없어요. 오늘 내가 자동차를 2시간 동안 몰아서 지구를 내가 이만큼 오염시키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자동차를 모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자동차 정기 검진 자체 날짜를 깜빡하고 있다가 그거 지나서 운행하는 거예요. 대부분 과실로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과실범 처벌 못하면 법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만들어낸 게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비록 과실범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뜻이 나오면 과실범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6번에 1번. 네. 자, 1번 그래서 되셨고요. 2번에 보시면 통고처분에 의해서 범칙금 납부하면 그거로 끝나요. 통고처분에 의해서 범칙금 내면 끝납니다. 끝나니까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도 내고 형사처벌도 내면 이중처벌이 돼요. 이중처벌.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일사부지리 원칙에 반하게 되겠죠. 여러분 죄형법정주의에서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형은 뭐라 그랬죠? 형벌이라 그랬죠. 형벌. 그렇죠. 죄형법정주의에 죄형 할 때 형은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다들 잘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3번 또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은요. 이게 과태료도 여러분 일종의 제재 처분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4번에 보시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리하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원래 제재 처분은 언제적 법에 따른다고요? 자, 제재 처분은 원래 언제적 법에 따릅니까? 제재 처분은 원래 언제적 법에 따릅니까? 제재 처분은 자, 그렇죠. 행위시예요. 행위시. 제재 처분은 행위시입니다. 행위시. 아니요. 처분시 아닙니다. 제재 처분은 행위시예요. 그럼 이거랑 양객님 아닙니다. 제재 처분은 행위시거든요. 그렇죠. 신청시 처분시 그러면 처분시죠. 신청시와 처분시 그러면 처분시가 됩니다. 신청시와 처분시가 다르면 처분시가 되는 거죠. 신청시와 처분시가 다르면 처분시. 신청시와 처분시가 다르면 처분시. 그죠? 신청시와 처분시가 다르면 처분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게 처분은요. 우리가 수익적 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재 처분도 있잖아요. 수익적 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재 처분도 있거든요. 제재 처분할 때는 신청시와 처분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어느 바보가 저한테 5천만 원의 과징금을 좀 부과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까? 그래서 신청시와 처분시 할 때는 그때는 수익적 처분이고요. 제재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죠. 시간이 달라요. 신청시와 처분시가 다르면 처분시. 그다음에 제재 처분 그러면 행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행위시인데 행위 후에 법이 바뀌어서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자, 하실 수 있겠죠? 네네네네, 한글이님. 유리하게 바뀌면 국민한테 유리한 대로 바꾸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몇 번이죠, 이제? 17번 문제입니까? 자, 17번 문제 보시면 17번에 보시면 기업. 행정조사는 여러분, 행정조사는 정기조사가 원칙입니까? 수시조사가 원칙입니까? 그렇죠. 예방 위주의 조사니까 정기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니은을 자꾸 틀리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정기 잘하셨습니다. 니은을 자꾸 틀리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행정조사는요. 자, 여러분 법 이름은 알잖아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을 알잖아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을 아시잖아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을 만들었겠죠. 행정절차법에 조사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으면 못하는 행정조사법을 만듭니까? 없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은 그 뜻이고요. 디귿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조사가 위법하면 처분 또 위법이죠. 그죠? 조사가 위법하면 처분 또 위법하게 됩니다. 조사가 위법하면 처분 또 위법하게 돼요. 만약에 조사가 위법하다. 예를 들어서 밤에 문 따고 들어가서 음식점에 냉장고 뒤졌는데 막상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재료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창문 열어서 문서로 했다. 그럼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은 다 됐으니까 처분 적법하다 그래버리면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사 기본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법한 조사에 처분도 적법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니은은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여러분 우리가 체포나 구속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체포나 구속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장이 필요하죠. 영장. 여러분 요 영장이 뭐냐 하면요. 요게 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요번에 연예인 뭐 그 지드래곤하고 그 이선균 같은 경우에도 수사받으러 왔잖아요. 그거는 그냥 좀 서까지 출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의 수사라 그래요. 임의 수사. 근데 체포 구속은요. 강제로 데려오는 거라서 강제 수사라 그럽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로 봅니까? 행정조사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죠.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영장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이렇게도 냈습니다. 잘 보세요. 우편물 통관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실효, 취치,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도 냅니다. 아시겠죠?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바로 이게 체포 압수,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요. 파도님, 체포 구속할 때 영장 필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영장이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 이게 영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편물 통관 절차 아니 공항 검색대 갈 때 그때 여러분 이 영장 제시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죠? 네 그다음에 보시면 18번에 2번을 한번 봐달라고요. 18번은 없잖아. 18번 있습니다. 있으니까 18번 보시죠. 18번 보시죠. 18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갑이요. A라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데 A라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 들어가는데 공개 방법은 복사본도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A 정보를 복사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A 정보를 와서 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는요. A라는 정보는 오케이 있지만 어떻게 방법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 처분이 돼요. 거부 처분이 됩니다. 거부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2번을 잘 보시면 보세요. 2번 지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하죠? 곧바로 권리침해예요. 왜? 우리 정보공개법 제5조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권은요. 모든 국민에게 있고 따라서 거부당하면 곧바로 권리침해예요. 권리침해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갑이요. 서울시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럼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겠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익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떨 때 없어집니까? 소송 중에 공개해버리면 소익이 없어져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익이 없어지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소송 중에 행정청이 공개를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소익이 없어져요. 소송 제기할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보세요. 법원을 통하여 교부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송 제기하면 원고는 이기기 위해서 서류를 낼 거고요. 그 서류는 법원을 통해 피고한테 가요. 피고도 이기기 위해 서류를 낼 거고 그럼 법원을 통해 원고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충 내용을 알았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가 아니에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는 공공기관이 저한테 직접 보내는 거지 소송 중에 법원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공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전히 비공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비공개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비공개가 있는 겁니다. 비공개가 있으니까 소익은 있다. 그래야 되겠죠. 있님 맞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예. 네. 제대로 된 공개가 아니다. 그렇죠. 우회적인 방법은 비공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죠. 이건 뭐 비공개 대상 정보 조문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공무원의 성명 직업이죠. 공무원의 성명 직업. 그래서 공무원의 성명 직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생활이 아니죠. 업무 처리한 공무원의 성명 직업은 사생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또 몇 번이죠? 네? 19번입니까? 19번 문제. 19번 문제 보시죠. 자, 19번 문제 보시면요. 네, 19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니다. 네, 보시면 아니요. 공무원이 사생활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떨자. 그게 아니고 공무원의 이름, 처분은 여러분 할 때 익명으로 합니까? 실명으로 합니까? 실명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네, 보시면 자, 보시면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세부가 처분과 강제징수 절차의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안 되죠. 하자 승계 안 되죠. 그죠? 그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틀리죠.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가산세 있죠. 가산세. 셋째 줄 보세요. 가산세. 가산세는요. 셋째 줄에 고의과 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법령의 부지착오. 여러분. 법을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 아니에요. 우리 왜 봤지만 고의과실이 없어도 되는 건 항상 들어가는 표현이 뭐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법을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유리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여행 가서요. 뭐 이 물건을 3,000달러치 산 거예요. 600달러치 사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3,000달러치 샀다. 왜 신고 안 했어? 가산세 부과하려니까 몰라서 그랬는데요. 아니죠. 그래도 부과해야 되죠.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요. 증표 제시하라 하나만 한 얘기고요. 그 다음 가산금은 여러분 언제 붙습니까? 가산금은 언제 붙죠? 그렇죠. 납부기한 지나면 바로 붙습니다. 납부기한 지나면 바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당연 퇴직은 어떻게 되죠? 퇴직 사유 생기면 당연히 돼요. 징역 3년 확정 당연히 퇴직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되었으면 그 위에 통보는 의미 없죠. 가산금은 납부기한 지났으면 당연히 붙죠. 통보해봐야 의미 없죠. 둘 다 처분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 퇴직도 통보도 처분 아니고 가산금 통보도 처분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 도로조명 20번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았지. 네, 20번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아 60%밖에 안 됐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20번 문제 이거를 이렇게 많이 틀릴 게 아니죠. 보시면요. 먼저 1번입니다. 도로조명허가 뭡니까? 하면 특대인 공통수학 중에 뭐죠? 특허죠, 특허. 특허죠, 특허. 특허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1번은 그러니까 재량이다. 특별한 거 없고 2번에 보면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뭐라 그랬죠? 인간은 인가 자체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냐면 갑과 을이 토지 매매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승인하는 게 인가예요. 그리고는요 A 회사에서 A 법인이 A 학교법인이 갑을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거를 승인하는 게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본행위라 그러거든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우리가 기본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 이거는 뭐냐? 토지거래 허가 인가 아닙니까? 토지거래 계약이 여러분 사법행위입니까? 공법행위입니까? 사법상 계약이죠. 잠깐만 아까 블루라인님 아닙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사실행위가 되면 안 돼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오로지 법적 행위입니다. 법적 행위.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오로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오로지 법률행위인데 이때 법률행위는요. 사법상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고 공법상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안 된다고 썼는데 잘렸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니요. 법적 행위 안에는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행정법을 보니까 공법적 행위만 있지만 사법적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하셨을걸요? 예를 들어 편의점 가서 콜라를 하나 삽니다. 법적 행위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매매 계약이에요.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는 것도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편의점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법적 행위예요. 사법적 행위. 그 뜻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은요.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충이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인가하면 안 돼요. 아니 직권으로 인가를 한다는 말은 신청도 없는데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인가가 이미 주도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가에는요. 상대방의 신청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됩니다. 4번은요. 짭준철님. 법률에는요.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법을 보지만 민법이 바로 사법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것에 한하지 않고 사법적 성질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합시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다. 자, 첫째 보세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에 한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라면 공법적 법률행위, 사법적 법률행위 모두 가능하다. 되셨죠? 네, 비듬님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은요. 이게 인가잖아요. 인가면 여러분, 인가라면 기본행위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기본행위를. 거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는 기본행위를 찾아야 돼요. 보시면 뭡니까? 계획을 작성하면서 다르게 작성했다. 인가 있죠. 계획 작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기본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기본행위에 문제 있다 이 뜻입니다. 기본행위에 문제 있다는 건 기본행위. 그렇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12번에 1번요. 청문은요. 여러분 청문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청문은 어떨 때 합니까? 개별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세 번째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조합이나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전부 다 인허가 취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거는 인허가 취소도 되지만 신분 자격의 박탈도 되죠. 그죠? 이렇게 뭔가 취소 박탈할 때는 청문합니다. 신청 여하를 불문하고 아시겠죠? 신청 여하를 불문하고 12번 1번 또 그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허가 취소할 때는 찐해님 잘하셨습니다. 신청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또 몇 번 문제? 4번 문제요? 4번 해보시죠. 4번 문제가 뭐였죠? 이건 여러분 간단한 사례 문제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는 체크할게요, 여러분. 체크할게. 1번 문제에서 보시면 둘째 줄에 대집행을 완료했다. 그죠? 대집행 완료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철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는 뭐가 없다? 소익이 없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소익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소익이 없으니까 각하 되겠죠. 맞습니다. 각하. 1번 지문 하시면 안 돼요. 2번은요. 2번은 민사법원은 뭐는 심사할 수 있습니까? 처분에 뭐는 심사할 수 있죠? 민사법원은 뭐는 심사할 수 있습니까? 위법적법 여부는 심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틀렸잖아요. 2번이 쉬웠잖아요. 그렇죠? 3번은 조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무효라면 어떻게 해요? 민사법원도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낸 겁니다. 3번은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3번은 고민하지 마. 이건 조문에 있다 이 뜻입니다. 4번은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이제 X씨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나서 X씨가
너 때문에 임마 우리 시 재정 고갈되었어. 공무원 네가 잘못해서 우리 시 재정 고갈되었어. 돈 내. 이게 뭡니까? 구상이죠, 구상. 구상이죠. 구상권은 어떨 때 합니까?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을 때 또는 고의급일 때, 바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 이 뜻이죠. 5번에 1번은요. 자, 3월 10일님 보세요. 5번에 1번은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이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 중에는요.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사전통지, 수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조문. 그런데 침익적 처분이든 수익적 처분이든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처분 기준의 설정, 처리 기간의 설정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청하면 며칠 내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 처분 기준, 어떨 때 영업 정지가 떨어진다. 어떨 때 영업 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수익, 침익 다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네, 수익, 침익 둘 다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번요? 5번에 3번은 왜 틀렸는가요? 아, 이거 3회죠, 3회. 2회가 아니라 3회입니다, 3회. 3회를 틀렸습니다. 7번에 4번요? 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양도와 양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하다가 제가 가게를 우리 옆에 팔았습니다. 브래피리안 팔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다가 옆에 팔았거든요. 아, 이거 3회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저번 국가직 문제인데 이거는요. 제가 시험 직전에 조문 강의했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가게를 하다가 팔았죠. 개인 팔았죠. 둘 사이는 아직 매매 계약이에요. 민사적인 매매 계약입니다. 그러면요. 식품위생법에는 제가 허가받아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여전히 저예요. 저. 그러면 산 사람이 정상적인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가 되려면요. 신고해서 수리가 돼야 돼요. 그럼 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수인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양도인은 지위가 박탈돼요. 그럼 양도인한테는 수리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한테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가 돼야 돼요. 지가 팔아놓고는 뭐죠? 우리 판례에서 나오는 거는 100% 경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도인한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멍청한 놈 맞습니다. 네. 7번에 3번이요? 네, 맞습니다. 고시라는 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불특정 다수니까 누가 상대방인지를 몰라요. 불특정 다수니까 누가 상대방인지는 모르는데 도대체 그러면 상대방도 없는데 누구한테 사전 통지합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전 통지해야 돼. 2번은 위법한 예? 아니 2번 지문은 틀렸는데 사전 통지해야 돼요. 명령할 때는 통지해야 되죠. 명령할 때는 통지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서 이거는 지금 주제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기본 6번의 리을요. 아, 이거는 저기 10일이 아니라 20일이죠. 20일. 20일이죠. 20일이죠. 날짜 때문에 그래요. 이게 6번의 니은은요. 잘 보세요. 6번의 니은은 이게 뭐랑 구조가 똑같은가 하면 이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랑 똑같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도 행정입법 명령이고요. 거기 나오는 검찰보존사무규칙도 명령, 법무부 령이거든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도 명령, 대통령령이고 검찰보존사무규칙도 법무부령, 명령인데 다만 이때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을 정하려면요. 법률에서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위임을 해야 돼요. 근데 교육공무원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사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공개, 비공개에 대해 위임한 바 없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비공개 사항을 정하면 안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검찰청법에서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하라 그랬더니 부령에서 비공개 사항을 정한 거예요. 안 돼요. 비공개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면 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랑 같이 기억하십시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같이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3월 12일 맞습니다. 네 10번은 뭔데? 방법도 특정했으면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죠. 플레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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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은요. 비공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거잖아. 그리고 3번은 뭐라고? 3번은 아무 이해관계, 정부공개 청구권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그 얘기지. 3번 맞고 4번은 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 얘기죠. 그죠? 네. 8번의 기억은요. 8번의 기억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하면서는 퇴거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8번의 기억은 철거하면서 퇴거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니은은요. 원래 권리는 채권은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채권은. 근데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얘가 현금이 없어. 얘도 남한테 돈 받을 거 있어.
그 얘가 돈 안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저는요,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의무자가 아니니까 저는 얘를 대신해서 할 수만 있습니다. 그게 대위하여 그런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니은이죠. 디귿은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민사소송 안 되잖아요. 그게 디귿이고, 리을은요, 사용 중지 의무는 부재하기 의무죠. 그죠? 네. 이제 여기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요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토요일인데 주말에도 뭐 완전히 쉬지는 마시고요. 계속 좀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좀 어려워질 겁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본거로 하시고요.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주말들 시간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